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다리셨던 그 경기, 불사조와 블라비의 경기가 치열한 승부 끝에 블라비가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부를 예상함에 있어 개인적으로는 블라비가 그래도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아무리 불사조가 레전드 선수들을 모아놓은 팀이라고는 하지만 하차한 지 2년이 넘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역팀과 붙는 것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반 초반부터 불사조가 보여주는 위력은 대단했는데요. 결국 한 골차 승부였고 경기력도 비슷비슷해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명승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제 있었던 지파컵 2회차 불사조와 블라비의 경기 리뷰하겠습니다. 돌아온 절대자 박선영은 여전했다. 이번 경기에서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는 선수는 아무래도 박선영이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을 겁니다. 박선영은 골대녀라는 프로그램을 창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존재였죠. 2023년 6월에 고질적인 무릎관절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골대녀 하차를 결정하면서 많은 팬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다시 돌아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던 박선영이 무려 820일 만에 복귀를 하며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임시팀이긴 했지만요. 근데 하필 운명적이게도 상대팀이 박선영의 전 소속팀이었던 블라비 팀이었는데요. 설마 제작진이 일부러 이렇게 대진을 만들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의미 있는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불사조와 블라비 예고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었는데요. 사실 그걸 보고 느꼈던 점은 짧은 예고편에서 보였던 박선영의 모습이 스피드나 민첩성이 많이 떨어져 보여서 이거 좀 힘들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본방을 보니 이게 웬걸? 불사조에서 가장 날아다닌 선수는 다름 아닌 박선영이었습니다. 현역인 상대팀 선수들을 압도했고 복귀전에서 무려 해트트릭을 하는 미친 활약상을 보여주었죠.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지나도 역시 박선영은 박선영이구나 싶었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골키퍼에 아유미가 들어갔고 최종 수비에는 주명, 좌우에 에바와 이영진이 포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박선영을 두었죠. 당초 박선영과 주명을 투톱으로 놓지 않을까는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은 예상 외의 포메이션이었습니다. 불사조 선수들은 경기 전 약 2주 정도 모여서 팀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요. 막상 경기를 시작하니 경기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2년이라는 시간은 운동선수에게 엄청난 기간인데다 그동안 골대녀 기량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불사조 선수들이 느낀 체감은 훨씬 더 컸을 거라 생각됩니다.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완전치 않은 모습이었고 다른 선수들보다 특히 이영진은 다리에 좀 더 일찍 무리가 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불사조에서 가장 쌩쌩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바로 박선영이었죠. 그래서 최진철 감독은 전반전부터 선수들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교체를 해주면서 체력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팀보다 한 명이 많은 7명이라서 그런지 경기 운영에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였죠. 불사조의 경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박선영이 하드캐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 8분 선제골에 이어 후반전에는 2개의 헤딩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하는 기염을 토했죠. 7명의 선수 중 가장 교체를 적게 실시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뛰었고 움직임이나 패스, 볼 컨트롤 등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도 그다지 뒤떨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볼을 가지고 상대 선수에게 버텨주는 일명 등딱 플레이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후반 6분에 김승혜의 킥에 상대 맞고 굴절된 볼을 머리로 살짝 방향만 돌려놓아 넣은 헤딩골은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게 과연 2년 넘게 쉬다 온 선수의 플레이인지 이게 골대녀에서 최고령자가 보여주는 플레이가 맞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박선영 외에 다른 선수들도 잘 뛰어주었는데요. 시청자분들로부터 외면을 많이 받았던 개벤의 두 멤버 김승혜, 오나미도 서로 한 개씩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주명은 공중볼을 지배하는 듯 했습니다. 축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멀리서 날아오는 볼을 그대로 헤딩한다는 게 되게 무섭고 힘든데 주명은 한치 망설임도 없이 전투적으로 헤딩 클리어를 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골키퍼 하신 아유미도 좋은 반사신경을 보여주면서 꽤 많은 선방들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내골이나 내주는 바람에 그런 활약들이 많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자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았던 강보람. 이번에 신입 김영관 감독을 새로 맞은 블라비는 그동안 해왔었던 포메이션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항상 최후방 수비를 맡았던 이승현이 최전방 원톱으로 올라갔고 한 칸 아래 좌우에는 이주리와 한초임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최후방 수비에는 에이스 강보람, 골키퍼는 안혜경이었습니다. 강하게 밀고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인지
강보람을 수비로 내렸고 대신 나름 발재간이 좋은 이승현을 전방으로 놓는 선택을 했는데 전반 초반까지는 조금은 밀리면서 큰 효과는 보지 못했죠. 불나비는 전반 8분 강보람이 수비 지역에서 박선영을 앞에 두고 개인기를 부리다 빼앗기는 바람에 허무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불나비는 불사조에게 조금은 밀리는 흐름이었죠. 불사조 팀의 네임밸류에 위압감을 느낀 건지 절대자 박선영의 존재 부담을 느낀 것인지 선수들이 조금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수비 실책으로 선제골까지 허용하면서 불나비는 전반 중후반까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나비에는 박선영의 에이스 계보를 이어받은 새로운 에이스 강보람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멋진 골이었다고 생각하는 골 장면이 바로 전반 10분에 터진 강보람의 득점 상황이었는데요. 볼을 가진 한초임은 전방으로 침투 중인 강보람을 발견하고 수비 사이로 스루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강보람은 그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멋지게 득점으로 마무리했는데 이 장면이 정말 너무나도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골 장면만 봤을 때는 EPL을 보는 느낌이었다라고 할까요?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한초임의 그 전진 패스도 너무 멋있었고 그걸 침착하게 컨트롤해서 피니시까지 해버리는 강보람의 슈팅도 너무 대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2분 뒤 멀티골을 기록하고 후반 8분에 세 번째 골까지 기록하면서 강보람도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는데요. G리그 득점왕이었던 강보람은 역시나 엄청난 득점력을 또 보여주네요. 이번 지파컵에서도 가장 강력한 득점왕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불나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한초임의 활약이었는데요. 불나비는 어쨌든 강보람이나 한초임이 볼을 많이 잡고 상대를 흔들어줘야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한초임의 엄청난 탈압박과 빌드업 드리블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에 얻어낸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하마터면 팀에게 위기를 안겨줄 뻔하기도 했었죠. 결국 경기를 승리하긴 했지만 불나비는 첫 번째 강보람의 골 장면처럼 한초임과 강보람 콤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격 루트를 좀 더 찾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 경기의 활용 점정은 후반 12분 이승현이 찍었습니다. 3대3 동점 상황에서 뒤로 흐른 볼을 이승현이 다이렉트 중거리 슛으로 연결했는데 이게 포물선을 그리며 그대로 골문 안으로 꽂혔죠. 이 득점이 아니었다면 무조건 승부차기로 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승현의 이 버저비터 같은 중거리 슛은 정말 너무 멋있었네요. 볼의 코스가 너무 좋아서 골키퍼 아유미도 막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경기는 4대3으로 불나비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난주 월클과 액션이 경기도 4대3의 스코어가 나왔었는데 두 경기 연속으로 동일한 스코어가 나와서 신기하네요. 그리고 역시 공격적인 두 팀이 붙으니 득점도 많이 나와서 재밌었고요. 최근 골대녀가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특히 파울성 플레이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특별히 그런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았고 명승부가 나와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았지만 딱 하나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건 불사조가 경기의 짐에 따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점이었죠. 이 한 경기로는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팬분들은 불사조의 승리를 기대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단판 토너먼트이니만큼 그 기대감이 사라져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박선영의 기량이 이 정도라는 게 경기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시즌에는 새로운 팀 영입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